인 거죠.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일종 정도의 이제 반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번에는 그 119 법원 폭동을 일으켰던 그 피의자들에게 영치금 돌려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쵸.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는 떡을 돌렸어요. 떡 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봉사를 하셨다고. 떡을 돌리는. 지금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떡 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떡은 축하 잔칫날 돌리는 게 떡인데, 지금 내란 수계는 이미 석방되었고, 내란 수계가 석방되어서 돌아오면 풀려날 중요 임무 종사자가 떡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좀 사실 썰을 한번 풀면 그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현직의 이제 의원인 분이 점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에도 계엄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막았다. 특종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지는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거는 고위직? 좀 너무 국민의힘 아니면 정부? 국민의힘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고위직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의 말은 오히려 직접 들은 거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때는 말이 된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때 됐다. 당시에 굉장히 그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에 100억씩 막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그때는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도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이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돌아오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계엄을 생각해왔고 실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2차 계엄, 3차 계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럼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있었던 게 2022년인 7월이니까. 그렇죠. 7월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부터 이 사람은 계엄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12월 4일 그 새벽 3시간 동안 합참 그 결심지원실에서 다 내보내고 김용현, 박한수 셋이 앉아가지고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면 다시 계엄인데, 그 떡 사진 다시 올려주세요.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청년들 화이팅.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올림.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계가 돌아올 날을 꿈꾸면서 지금 떡을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보기에는요, 그 내란 수계 윤석열이 그 다시 돌아오면 비상계엄을 다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한덕수도 안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무회의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명 임명했잖아요. 맞아요. 네? 40억은 안 했지만. 그렇죠. 윤석열이 하지 말랬는데. 근데 이 사람 집요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대표 어떻게 날아가겠죠. 한동훈 어떻게 해?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돌아오면 날아간다. 집 가야 된다. 집만 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다행이지. 다른 집으로 갈 수 있어요. 큰 집 갈 수 있어요. 지금과 겪어보지 않은 우리 집으로 보내주면 고맙지. 근데 그게 아니라 딴 집을 갈 수 있어요. 제가 타내겠네요? 제가 그래 동훈아 네가 안 했지. 너 책 낸 거 있지? 가져와봐. 국민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아니 실제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석방되어서 갔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어요? 뭐 이랬다면서요. 그래서 30분 정도 있다가 그냥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분들이 앞번호일 수 있어. 그런데 이분들은 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이런 태도일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거죠. 처음에는 그 대선을 이분들도 그리 상정을 하고 지지층, 그러니까 태극기, 이 지지층을 흡수한 뒤에 나중에 선거로 경선으로 후보가 뽑히면 중도가 확장을 하겠다. 그렇죠. 혹은
이번 대선은 끝났으니까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 그 후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당권을 차지하자. 누가 이 헤게모니를 먹느냐 당내에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서 지금 해왔는데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자꾸 헌재에서 5대3이다 기각된다 각하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바로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취재를 좀 해봐도 한동훈 캠프에 있던 의원들도 갑자기 친한과 친윤이 동반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메시지를 조금씩 내요. 박정훈 의원.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자들이 받아들이기 당연하죠. 이게 줄타기 하는구나 이제 와서 다시 자기 살 길 찾는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오다가 보니까 상황도 맞아 떨어지고 계속 쭉 가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물어보면 내부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윤석열 특성상 그때 한남동 관저 앞에 온 43명, 45명 그 사람들 오고 다 죽일 거다. 그 사람들 빼고 다 죽일 거다. 45명 빼고 다 죽일 거다. 너는 왜 안 하는데? 그때 나 체포하러 공처가 쳐들어오는데 눈발 날리고 너 의회에서 따뜻하게 잘 있었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빌런처럼. 지금 이제 그리고 그 복수를 100% 할 사람이다. 단순히 지금 야권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좀 과소평가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위적으로 뭐 야당이 이거를 현재 탄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몰아가잖아요. 근데